이분이요, 경기도 안산에서 방문하신 분인데 세 자매가 의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말하자면 큰언니는 좀 몸이 불편해서 못 오고 두 사람이 왔어. 그런데 막내가 언니들 개명비를 막내가 다 대. 그래 놓고 이제 온 거요. 왔는데 누가 이거를 아는 거 아니, 내 유튜브를 보고 아는 거 아니, 막내가 재즈 댄스 강사예요. 근데 키도 크고 아주 날씬하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그 언니 사주요. 둘째 사주인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게 다 같이 금생수.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뿐이 없어. 어떤 월에 태어났어요? 미월에. 우리 여름철에 태어난 분이 이게 최악이 뭐라 그랬어요? 건토 있는 거라 그랬죠? 건토. 야, 이거 참 사주 나빠졌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이게 지금 이게 신약 사주라고요. 이대역 신약이 아니라 태약 사주지. 그런데 그렇게 태약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태약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진토 때문에. 다 같이 임진. 이게 물창무잖아요. 이게 임진인데 이게 괴강이라고요. 강해요. 임진왜란 생각하면 돼요. 진 속에 개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부군 참 좋으신 분이네. 배우자궁 어때요? 기맥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미중의 을목하고 요 진중의 을목하고 이 미중의 을목하고 어떤 을목이 가장 보기가 좋아요? 진중의 을목이 가장 보기가 좋잖아요. 그럼 저희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름철에 을목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습니다. 이분은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쩍 옆구리를 찔러 바꿨다. 예체능에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대요. 뭐가 있느냐? 노래를 그렇게 하기를 줘. 그러니까 옆에서 동생이 깜짝 놀라. 언니 노래해야? 다른 데 인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그렇게 인기가 있어? 그러니까 한 얘기가 코인 노래방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2시간이면 2시간 내가 메들리로 몇 시간까지 부를 수 있느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은 부를 수 있대. 이야, 그런 분 드물죠? 이런 분들은 머리도 뛰어나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 짝으로 활동을 하지 그냥 그 좁은 노래방에 들어가서 하느냐. 이게 어릴 때부터 그게 꿈이었대. 그러면 지금서부터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나가보실래요? 그랬더니 뭐냐 그래. 판소리 하라 그랬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지금서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바라던 꿈을 지금서부터 펴도 얼마든지 펼 수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53세라. 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안산에 가서 판소리 이제 해가지고 그럼 북도 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기 활동 무대가 갇혀 있는 데서 이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넘게 그냥 메들리로 불 수 있는 분이 목소리가 안 좋으려나.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인성을 지금 여기 신금이 이게요. 많은 토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경금인데. 경금이면 이 짝으로 토생금에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 있습니다. 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진짜 100만 불짜리라고 이게. 따라서 하세요. 여름철에 임수는 임무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임진에서 이게 부군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 그런데 이걸 이제 설계하는 게 이게 좋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설기가 강한 기운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설사할 때 설자라 같이 셀설
세월이 흐르듯이 물이 흘러간다 얘기거든. 그럼 설사할 때 세월이 흐르듯이 쥐라락 하고 빼는 것도 설사할 때 이게 쏟을 사자에다가 그럼 이 설기가 좋죠. 그런데 화세가 이렇게 강했을 때 당연히 수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금수가 들어가야겠네. 이름자 위에다가 금을 넣고 이름자 아래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수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장명해 보시면 알지만 이름자 장명할 때 가장 글자 수가 적은 게 금자가 거의 없어요. 몇 글자가 안 돼. 그래서 장명하는 분들이 대개 다 금을 뭐를 넣는 거 아니에요? 요 신금을 넣는다고. 요 신금을 넣으면 구수록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다행히 원형 이정에 맞게 이 은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자 가지고 장명을 3개를 했어. 선택된 것이 이건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차를 타고 안산에서 내려오면서 내 개명하는 글자가 은자만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은자를 딱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제 아우 나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해요. 나는 꼭 은자를 택했으면 좋겠고 그분은 벌써 오면서 나는 은자만 없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게 기가 통한 거야 안 통한 거예요? 기가 통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간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다음번에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은자가 들어가는 이유를. 저는 이 은자를 쓸 수 있는 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자를 보는 입장에서 쇠금하고 이 그칠간자야. 그칠간자는 눈목 플러스 변화할 비요. 제가 눈을 한번 눈동자를 변화시켜 볼게요. 잘 보세요. 흰 자위가 많아요? 검은 자위가 많아요? 흰 자위가 많아요. 그러면 쇠 중에 흰 색깔인 그 색이 뭡니까? 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은자예요.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색깔로서 무슨 색깔입니까? 백색이요. 이왕이면은 금을 이름자에 쓸 때 자기 색깔을 쓸 수 있는 글자가 이 은자 하나뿐이 없는 거라. 아닌가요? 그러면 자기가 금 글자를 써야 되는 이 신금, 경금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 색깔 가지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종룡도 있고 이런 쇠북종도 있고 술잔종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흰 색깔 나타내는 글자는 몇 분이 없어요? 이 글자뿐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 진자가 나루진자죠. 나루진자는 지금 이제 신탄진 해보자고요. 옛날에 진자는 문물이 집산하는 곳이라 사람들이 꼬이는 곳이라. 그러면 나루진이 이거 굉장히 좋은 글자잖아요. 그래서 원형이정이 이게 맞는 거라고. 저한테 장명 의뢰를 하면서요 술이 맞췄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렇게 하고 저 음용호행 맞췄느냐고 하는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 그것은 야구 선수한테요 방망이 휘두를 수 있느냐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요. 주부한테 당신 밥 지을 수 있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가장 기본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술이 맞추고 그 다음에 원형이정에 해가지고 소료호행도 다 맞춘 거예요. 이응 지읒은 금이니까 그래서 금생수로 쫙 빠지게. 그렇다고 하면은 갑인이 이렇게 있어요. 다치 금극목. 이게 닫혀. 지금 닫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게 지금 약신이잖아요. 병이 톤데 목이 이렇게 갑인으로 들어오면 왕하죠. 그런데 이게 뿔이 없어지면 뭐 극당하면은 이게 힘도 없어지네. 그런데 여기 이름자에 뭘 넣었어요? 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수를 여기다 넣었으니까 통관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장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고마운 것이 있어요. 제가요 원장님이 추천하시면은 제가 이거 갈게요. 자, 이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가 은자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장님 좋다고 했으면 이것으로
하겠다고 선택한 이 마음씨가 저는 굉장히 자기 복을 자기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말고 어떤 것이 있는 이름자도 있었는 거 아니, 이 색일명자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야 이게 훨씬 낫죠. 저하고 같이 상담하고 개명하고 하시는 분 중에 저하고 용신 글자를 그분이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면 그분 공부한 대로 이렇게 하고 내 공부하는데 동의를 못 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한테는 환불을 했어요. 처음 한번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하고 이 생명론에서 동의 안 해주시는 분들은 제발 좀 이게 의뢰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닌가요? 겨울철인데 병화면 딱 시를 봐야 돼요. 무슨 시요? 진시. 아하. 그러면 병화가 진시에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떴습니다. 그러면 진시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예요. 그럼 해가 떴네? 둥근 해가 떴음. 자, 그렇다고 하면은 둥근 해가 뜨기는 떴는데 자기가 깔고 있는 게 병화요. 그럼 목이 이렇게 있어. 갑인목이 이렇게 있어. 다시 5대3. 5대3 사주가 신강이 됐네. 신왕이라도 괜찮고 신강도 괜찮아요. 과연 이것이 신강이 정말로 강한가?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강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강한 게 아닌가요? 지금 이게 무슨 월이에요? 자월의 진시면은 한겨울의 진시가 돼서 해가 겨우 이제 떠올랐어. 그러면 화기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게 여름철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근데 아니라 2월이라. 그래서 진중으로 화세가 많이 흡수가 돼요. 우화도 여기다 흡수가 돼요. 이 진토가 불 먹는 하마라 그랬죠? 이거 불을 먹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먹었어요. 그럼 자월이요. 그래가지고 어금지금해요. 습비 하다는 얘기요. 그랬을 때 저 사주가 용신이 뭘까 하는 얘기요. 우리가 용신을 잡아야지 그 다음에 약신도 나오고 길신도 나오고 하잖아요. 저 조후 용신은 강약을 가린다 그랬어요? 안 가린다 그랬어요? 안 가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요, 이게 자월이니까 한겨울철이니까 뭘 쓸만해요? 병화요. 그러면 병화 조후 용신이요. 그러면 용신이면은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된다 그랬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첫째 오화에 통근이 돼요. 그리고 인중에 뭐가 있어요? 인중에 병화가 있어요. 인이 또 통근이 돼. 이걸 가지고 통근이라 그래요. 내 뿌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병화 조용신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수가 좋은 역할을 해요, 나쁜 역할을 해요? 나쁜 역할 하잖아요. 그럼 이건 흉이요. 그러면 신은? 신도? 이게 좋은 역할을 못해. 그런데 이럴 때 신을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습관을 대입을 시키세요. 지지에다가 대입을 딱 시켜. 지지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야 이거 금극목 돼요, 안 돼요? 금극목 안 돼요. 뭐 때문에 금극목이 안 돼요? 자 때문에. 이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빠져. 그런데 요렇게 한번 봐요.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이 신자진 수국이 되네. 그래서 이렇게 대입시킬 때요 항상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신자진 수국이 되면은 좋은 쪽으로 가요, 나쁜 쪽으로 가요? 이때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대운을 살필 때 이렇게 살피시라 그거예요. 그러면 자보자고요. 저런 것을 장명을 한다고 할 때 뭐를 써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까 병화 조용신이라 그랬죠? 그럼 이름자에 여기다가 날일자 들어가는 거 써주면 되겠네요? 아래는 다른 글자 더 쓸까 안 쓸까? 쓰면 좋죠. 묻었어요. 그럼요. 겨울철에 이게 임자면요 적은 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토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행을 두 가지를 이렇게 쓰잖아요. 장명에서 제한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들은 너무 장명하는데요.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정보가 많은지요. 인터넷 다 뒤져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걸리잖아요. 그러면 막 항해가 들어와요. 근데 그게 정말로 좋은 정보면 괜찮은데 인터넷에서 별말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대놓고 자꾸 질문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오행을 놓고 장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분만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가 분만택이를 한 게 아니야. 분만택일을 해놓고 장명의뢰가 들어오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대개 분만택일 하면은 그 분만택일 한 사람이 장명을 해야죠. 그런데 신생아 분만택일은 다른 데서 하고 장명은 나한테로 온 케이스요. 그래서 이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나한테 하느냐? 나는 이거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분만택일을 너무 잘한 거라. 근데 이 정도의 사람이면은 굉장히 이건 분만택일을 잘하신 분인데 왜 장명의뢰를 나한테 했을까? 그것도 미리 예약해서.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약이 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분이 스님인데 분만택일까지만 해주고 장명은 안 한대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워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대개 스님들이 장명 많이 하죠. 장명 많이 하는데 택일만 해주고 나는 장명은 안 해. 뭐 때문에 안 할까요?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분은 못할 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나는 내가 이게 최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자 자에 대한 그 양식이 스스로가 안 돼 있다고 생각됐든지 내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걸 본인이 알고 계신 거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연월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분만택일 하실 일이 있거든. 이게요, 여기까지 나오면 이렇게 대운은 쫙 뺄 수 있죠? 여기까지 해놓고 대운을 빼야 돼요. 그래 놓고 대운에 맞춰가지고 여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장 꺼리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장명은 이왕 태어난 거 내가 거기다가 옷을 입혀주는 것 뿐이죠. 그런데 분만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부터 관여를 한다는 얘기요? 출생하는 것부터 내가. 그러면 이거 얼마나 모골이 송연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경우의 수를 갖다 놓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자보자고요.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서 가장 강한 에너지가 뭡니까? 금입니까? 수입니까? 아니요, 수입니다. 금생수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가는 길이 다 같이 을경합금. 그런데 을목이 어디 위에 올라 있어요? 유금 위에. 그럼 이 생명체가 어때요? 생명체가 고달프죠. 금 제왕월이요. 금이 강한 달이요. 가장 강한 달에 을목이 돌밭 위에 올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위 위에 올라 있는 을목이라. 그러면 고달퍼요, 고달프지 않아요? 그러면 다 같이 금생수 수생목. 아, 이거 통관이 되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것만 보면은 관인상생이 되는 거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딱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을목이 가장 바라는 이상이 뭔가요? 병화. 정화입니까? 병화입니까? 병화요. 그러면 이 병화를 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요. 그러면 분만택일 날짜 속에 병화가 반드시 있어야겠네? 근데 다행히 있다 그거요. 그래서 해봤더니 병진이 나온 거라. 그러면 을목의 이상향이 병화가 나왔으니까 귀 빠진 날 생일날이 아주 멋진 날이라. 그런데 이왕이면은 왜 병호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글자가 여기 육식갑자 속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병화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런데 벌써 이게 뭐가 강해지는 거 아니? 진유금 해가지고 금기가 강해져도 필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입장에서? 을목 입장에서. 그럼 벌써 얘는 아주 제주꾼이 한 명 나왔네? 그러면 가야 될 길이 참 이게 밝으네? 그러면 이제 이상량이 나온 거죠. 시를 뺄 때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무슨 시가 가장 나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이게 당연히 용신이 뭐예요? 병화 조우 용신이요. 그럼 병화 조우 용신이 힘을 받으려고 하면은 시가 어떤 시라 해야 돼요? 사시, 오시, 미시. 요 세 가지요. 그 세 가지 시가 나올 수 있으면은 이건 금상첨화지. 그런데 그 시가 나왔어. 오시가 나왔어. 오시가 나왔는데 갑오시가 됐어. 몇 대 사주가 된 거예요? 4대 4사주. 신약이요, 신왕이. 6월인데 항상 이걸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생을 받는 때가 아니야. 내가 화급금 하느라고 가을이면 벌써 약해지잖아요. 여름 같으면 강해지지만 이렇게 이 월을 보니까 내가 생을 받는 때가 못해요. 그게 4대 4 약간 신약사주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병화 조우용신 썼네. 이제 이게 뺀 거 보니까 이 대운의 가능이라고도 이게 맞췄더라고요. 나중에 저희들 이런 공부 정말로 고급반에 가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박하신 분들이 있는데 참 겸손하신 분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토생금. 이렇게 금으로 황한 경우에 그러면 금이 뭐가 됐어요? 금이 병이 됐어요. 금이 병이 됐으면 약이 뭐가 있죠? 저기 화 있잖아요. 화가 약이라. 근데 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장명을 하려고 하면은요, 여기 아마 이 대운 보면은요, 어떤 대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갑인을묘 대운이 있을 거예요. 같이 신유경신. 그런데 갑인을묘 대운도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천간도 치고 지지도 금목상쟁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통관이 돼야 되고 여기서도 통관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약신이면서도 용신이요. 그러니까 이게 약용신이라. 약용신이라 그러면 이름자에 이 병화가 위에 들어가요, 아래 들어가요? 자 보세요. 여기 인중에 병화 있죠? 저희 이거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인중의 병화는 천간의 병화하고 똑같아요. 인중 병화가 천간 병화하고 같죠? 아, 해니까. 해가 넘어갔다고 해 아닌가요? 이건 넘어간 게 아니라 이게 기울은 거라고. 그랬을 때 이 병화나 이 병화나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명을 할 때 날일이 꼭 위에 간다는 법칙은 없어. 아래에 와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통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통관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대운에 올 때도 똑같이 여기서 통관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통관이 되고 여기서 통관이 되고. 그럼 이 위는 어쩌라는 얘기요? 위는 이거 어쩌라는 얘기요? 그러면 그 위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다 수를 넣어요? 그럼 위아래로 물을 넣을 때 여기도 수 필요하고 아래도 수 필요하니까 여기도 수 글자 놓고 여기도 수 글자 놓고 천지간에 수를 다 집어넣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도 여기는 무엇이 제압을 해줘요? 이 병화가 있어서 제압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이 천간은 우리 예를 들어서 몇 년으로 따지는 거예요? 3년이고. 여기는 몇 년이요? 7년이니까. 당연히 통관을 하려면 아래로 통관시키는 게 낫지. 요렇게 해서 장명하는 법이요. 장명이 굉장히 섬세해요. 근데 실은 알고 보면은 그 원칙은 필요한 데다가
필요한 곳에다가 갖다 넣어준다는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은데 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으시면은 나중에 제대로 장명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